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서입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되게 부랴부랴 뛰어왔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어제 사업 설명하고 오늘 간신히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간 맞췄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기 어떻게 오셨던 간에 오늘 정말 저 사람 잘 만났다고, 오늘 저 사람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다고, 그리고 오늘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열정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 별로 반응이 좋지 않으면 빨리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실 겁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 입으로 제 자랑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코너 중에 한 코너인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네. 제가 누군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입으로 제 자랑을 할 테니까요. 네. 기분이 좀 언짢으셔도 기분 좀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죠. 저는 현재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주관하는 글로벌 이마켓이라는 세미나를 총괄기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세미나는 450명 규모의 대기업, 중소기업, 임원급들을 대상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무역협회 내에 전자상거래 분야 1위 업체인 테라노바 코리아에서 해외기획 마케팅 과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최고 경영자 조찬회,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식경제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SK 부회장, 힐러코리아 사장 등등 각 계의 임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한국 무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 이건 비즈니스적인 교류를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무역협회 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크리에이티브 앤 드림이라는 우리 디자인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과 한국에 각각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열된 옷들이 제가 직접 이제 디자인한 옷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이제 온라인에 전 세계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제 쇼핑몰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B2B로, 아시아 전체 10만 대 단위, 100만 명 단위로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증 3개가 따로따로 해서 경영자 3명이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주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신개념의 돔하우스를 활용해서 용인에다 땅을 매입했습니다. 네. 매입해서 이제 용인 에버랜드 근처 옆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웰빙 테마파크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마사지, 찜질, 자료,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승마 체험이라든가 주말 농장 체험 등등 건강 및 테마파크가 이제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올 여름 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랑 좀 친해지시면 제가 쿠폰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 마지막 직업 중에 하나가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네. 아직 졸업 안 했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모자 쓴 모습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어려 보이나요? 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면, 일찍 끝낸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호텔이나 클럽에서 VIP 대우를 받으면서 문화생활을 또한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죠. 저 사람 부잣집 아들내미인가? 또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상당히 번지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3년 전만 해도 제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되게 성공하는 길로 가거나 뭔가 이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은 왠지 배가 아파요.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겉모습만 판단하고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장애물 그런 걸 견뎌내면서 이뤄냈는지 그 뒷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 동대문 돌아다니면서 빨간색 추인이 있고요. 거기 캐리어가 끌고 다니면서 거기 안에 커피 100개 담아가지고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90도로 인사해가면서 커피를 갖다 바쳤습니다. 왜요? 옷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요. 옷을 저한테 주려고 하지 또 않았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수많은 욕과 천대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집에서 당연히 쫓겨났죠. 대기업이나 들어가지 무슨 옷장사 하냐고. 근데 여기서 제가 딱 서 있는 이 한평 남짓한 사무실, 그리고 8명이서 같이 씁니다. 그럼 공동 사무실이 있어요. 네, 거기서 맨날 쪼그려서 3-4시간밖에 못 자고요. 그리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수건 갔다가 샤워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욕도 먹어 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컵라면이랑 이제 다이제스티브를 보여드리는데 점심에는 이걸 먹고요. 저녁에는 라면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식비가 얼마냐면 1,500원도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살아봤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수많은 멘토분들이나 그런 사람들 이제 만나면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게 뭐 큰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꿈이 남들보다 좀 더 클 뿐이라는 거죠. 제 꿈은 뭐냐면 35세까지 사업체 10개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각각 다양한 분야에. 뭐 실버 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보면 저 불가능할 거라고. 근데 제 인생 목표가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분야 업적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법고시 3년 4년 공부하는 사법고시 다 붙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질질 끈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목표를 잡았으면 자기가 1만 시간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게 아니면 나는 죽어버리겠다는 진짜 마음가짐을 가지고 독하게 달려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1만 시간이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딱 1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성패가 갈린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달에 많은 돈을 벌면서 한 달에 이제 억 단위 돈을 만들면서 상당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요. 왜냐? 주변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소리만 한다는 거죠. 취지가 안 된다, 뭐 안 된다, 돈이 없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원인이 이 돈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다양한 분야의 업적을 남기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부를 이끌 수 있게 도와준다면 세상이 행복해질까 않을까 해서 지금 이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네. 왜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려면 누구부터 행복해야 되죠? 나부터가 아니라 가족부터 행복해야죠. 그죠? 네. 가족이 행복하려면요. 그 주변에 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또 그 주변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어우러지면서 행복해질 때 자기 또한 행복해진다는 거죠. 왜냐? 어차피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대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의 그런 틀을 깨주기 위해서 대학교 돌아다니면서도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도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자랑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말 못 듣겠다고, 네. 기분이 언짢다고 그러시면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네. 지금 눈치 보지 마시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자 되는 방법,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희 젊은 부자 연구소에서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수많은 상임 교수님들과 머리 싸움해가지고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15가지인데 한번 10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시죠. 네, 10초 흘러갑니다. 네, 되게 좋은 말도 많이 써있죠, 그죠? 네, 좋은 말도 사진 찍고 이제 난리 나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집에 가실 때요, 달달달 외워가지고, 2013년에 딱 저를 만났을 때는, 아, 저 정말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됐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 하나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지금 막 올라와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마이크를 서석사님한테 넘기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보셨겠죠? 저 새끼 왜 나왔냐고, 그죠? 네. 자, 저 이런 말 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집에 가다 책 한 권 사서 보세요. 똑같은 말 똑같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성공하는 뭐, 부자 되는 뭐,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똑같은 말 똑같이 나와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막 열정이 막 끌어오르죠. 막 내일 당장에 부자 될 것 같다고. 이거 보니까 막 끝났다고 막 시크릿책 보면서. 그러다 딱 집에 가서 밥 먹고 샤워하고 딱 자고 일어나면 푸시데넬 바른 것처럼 씻은 듯이 났죠. 그죠? 그리고 다음날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출근하고 있고요. 사업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돼도 약발 떨어지면 또 주식이 어쨌고 부동산이 어쨌고 또 들어다닙니다. 그럼 또 열정 받다가 또 씻고 1년 뒤에 10년 뒤에 계속해서 그런 일만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거는 기본 베이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시려면 이런 방법만 졸졸 따라다니는 걸로는 부자가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부자가 되실 거면 직장이 아니라 뭔가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 아실 겁니다. 왜요? 전 세계 1위부터 1000위까지 부호자 명단 순위 중에 직장인이 단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직장인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사업 또한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시대 흐름을 강조할까요? 지금 현재 한국은 우물안의 개구리입니다. 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죠. 항상 세계 부자들은 시대 흐름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측한 사업을 한 사람들이죠. 카네기,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이 사람들은 진리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금을 캐시려면 어디서 캐셔야 되죠? 금광 가서 캐셔야죠? 네. 이런 사실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야 되는 걸 알면서도 대다수 사람들은 어디서 금을 캐고 있냐면 아스팔트에서 곡괭이질하고 있습니다. 금 나올까봐 난 성실하게 일하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언젠가 부자가 되겠지,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럼 전 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언제 부자 되실 겁니까? 그럼 그 사람도 대답하겠죠. 글쎄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부자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전 다시 역질문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아스팔트에서 곡괭이질한다고 금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금광이란 게 뭐냐면 뭔가 남들이 알기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예측해서 그런 고급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금광에서 금을 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예측 말을 드리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거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인 사람들이나 뭐 그런 거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 예측할 능력 없다고 저한테도 질문하시겠죠. 그럼 저는 반대로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취직하시려고 사업을 하시려고 거기에 대한 정보 다 찾아봅니다. 직장 뭐 노하우라든가 뭐 면접, 토익 공부, 그리고 뭐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 다 끌어당기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잘 따라하시죠.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지금 현재 부자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알아볼 생각 안 하시고 이거는 따라할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네, 그냥 거기다 발만 담그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텐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죠. 뭔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려면 뭔가 아이템이 필요하시겠죠. 네. 뭐 여기에 있는 뭐 의자를 팔든 이 빔플레트를 팔든 뭐 책상을 팔든 뭔가 사업을 하시려면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사업의 아이템이든 이 두 가지에 속합니다. 비타민제와 아스피린제. 자, 비타민제 뭘까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아스피린제는요, 안 먹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타민제, 자동차나 컴퓨터나 화장품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럼 여성분들 뭐 화장품 안 바르면 죽나요? 아니죠? 네,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안 나가시면 되고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스피린제는요, 사람 목숨과 직결된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거죠. 네. 자, 이거는요, 필요한 사람만 먹습니다. 아스피린제는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타민제, 의식적인 소비라는 거죠. 뭔가 돈부터 걱정해요. 저걸 굳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아스피린제는 그런 고민도 안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거죠. 왜요? 당연해요. 안 쓰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의 아이템을 선정을 하실 때 비타민제로 사업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스피린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아스피린제를 선택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면 뭔가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죠? 자, 빌 게이츠죠. 어떤 러시아 대학생이 전 세계 갑부순 1위 빌 게이츠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이 갑부순 1위 하실 거냐고. 제2의 빌 게이츠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2의 빌 게이츠는 에너지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또 에너지라고 하니까 나랑 전혀 관련 없다고.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화력, 수력 발전 돌리든 사람들이 쓰는 걸로 만드는 게 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 때문에 보실 수 있죠? 전기 나오죠, 그죠? 네. 여러분들 아침에 뭐 먹나요? 네, 밥 먹죠, 그죠? 밥 먹을 때 쓰는 게 뭐죠? 가스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건 뭐죠? 통신. 이 전기가스 통신이 대표적인 에너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기가스 통신을 이제 폭파시키려고 이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알카에다 소속이고요.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그죠? 네, 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끄덕끄덕 하십니다. 지금 되게 무섭게 생겼다고. 근데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현재 갑부순위 1위 카를로스 슬림입니다. 이미
멕시코의 통신 점유율 90%밖에 안 차지하는데 빌 게이츠를 제쳐버렸다는 거죠. 근데 현재 한국 사람 99%가 나가서 전 세계 갑부손 1위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빌 게이츠요. 빌 게이츠요. 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어떻게 부자가 되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 갑부손 1위를 모르실 수가 있냐는 겁니다. 네. 1위 카를로스 슬림, 2위 빌 게이츠, 3위 주식의 대가 워렌 버핏. 바뀐 지가 벌써 3년째가 다 돼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빌 게이츠가 에너지 시장을 강조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전기가스 통신 언제까지 쓰실 거죠? 죽을 때까지 쓰시죠, 그죠? 그리고 이거 여자만 쓰는 건가요? 남녀노소 다 씁니다. 게다가 이거 전기료가스 통신료 내실 때 막 욕하면서 내세요? 아니죠? 네. 전 세계 부자인 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어떠한 집이든 다 무의식적으로 낸다는 거죠. 안 내는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에너지 분야 2등 기업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선점하면 독점입니다. 왜냐? 옛날에 이름 없는 기업 선경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 정권 시절에 사돈이라는 이유로 통신이 민영화되면서 통신을 냈다고 넘겨줬죠. 근데 그 이름 없던 선경이라는 기업이 앞급장을 따서 우리나라 4대 기업인 SK가 되어버렸죠. SK, KT, LG가 있습니다. 그럼 왜 삼성이 여기 돈 되는 줄 알면서 안 뛰어들까요? 얘네들이 이미 선점해서 인프라를 갖춰버렸기 때문에 삼성도 바보 아닙니다. 뛰어들어봤자 깨지고 나올 거 뻔히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서운 시장이 에너지 시장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죠. 자, 전기가스 통신 이거 비타민제입니까? 아스피린제입니까? 자, 아스피린제죠. 이거 아스피린제인데 이거보다 더 나은 아스피린제를 찾으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그걸 가지고 당장 사업하시면 성공하실 거고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는 거죠. 왜요? 빌 게이츠의 컴퓨터요. 전기랑 통신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마찬가지로 전기 통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기초에다 수반이 되는 게 핵심적인 아스피린제 중에서 아스피린제가 이 전기가스 통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흐름입니다. 자, 한국전력공사. 여러분들 만약에 한전이 민영화된다면 믿으시겠냐는 거죠. 선진국 어디를 봐도 정부에서 전기가스 통신을 잡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전기가스 통신이 다 이미 민영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선진국 될까요? 후진국 될까요? 당연히 선진국 됩니다. 우리나라는 또 WTO에 가입이 돼 있죠. WTO에 가입되는 건 뭔가요?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거.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제 스탠다드, 표준에 맞춰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도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실들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발전소 6개로 자회사로 분리가 됐어요. 한전은 이미 한국 서부발전, 한국 동부발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여러 갈래로. 근데 독과점 규제 때문에 정부에서 잡고 있는 겁니다. 한국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3,000원이나 내시고요. 구리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예스코에다 내고 계십니다. 한국 도시가스에다 안 낸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그게? 이미 민영화 돼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독과점 규제 때문에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신문에도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전력이 한전기술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에 본격 착수한다. 왜 이번에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됐죠. 거기 비준안 법안 안에 한국도시가스, 한국전력에 관한 민영화 법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흐름은 직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죠. 이 중간에서 항상 돈 챙기는 사람들, 앞으로 중간 상인들이 싹 사라지겠죠. 왜요? 이마트가 왜 인기가 있나요? 직접 갖다 파니까 빠르고 신속하고 품질 좋고 소비자들이 원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이러한 사실들이 또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통사 전용 휴대폰이 사라진다. 올해 5월부터 이거 한번 신문 기사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 나왔던 신문인데, 자, 이 말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이마트에서 휴대폰을 팔기 시작해요. 그죠? 네, 하이마트를 갔더니 하이마트에서도 휴대폰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세상 너무 좋아졌다고, 이제 하이마트나 이마트에서 휴대폰을 판다고. 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시냐면 백화점, 편의점, 삼성 매장, LG 매장, 이마트에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신다는 거죠. 왜요? 지금 중국이나 유럽은 이미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신 대리점을 샀기 때문에 80에서 100만 원 비쌌다는 거죠. 여기서 사면요, 2, 30만 원이면 그냥 삽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 편의점 삽니다. 유심칩 꽂아요. 그래서 쓰다 버려요. 백화점 가서 또 사요. 꽂습니다. 버려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이게 안 될까요? 똑같은 아이폰 폰인데 KT 모델명 다르고요, SK 모델명 다르고요, LG 모델명 다르죠. 이게 뭘 뜻이죠? 막아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풀립니까? 올해 5월 달에 풀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신 대리점에서는 뭘 팔기 시작할까요? 10만 팔겠죠, 그죠? 카지노처럼. 네. 자, 그러면 앞으로 30만 개의 통신 대리점,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를 가진 통신 대리점 역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던 통신 대리점들이 공짜폰이다, 돈을 준다더라, 쌀을 준다더라, 그거 보면서 막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막 준다고, 그게 아니라 막 빠집니다. 이제 요새 보면 아실 거예요. SK, KT, LG라고 써있지 않고 요새 폰마트, 폰쇼핑몰 이런 게 더 많이 생긴다는 거 아실 겁니다. 네, 그런 거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뭘 뜻하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맨날 뉴스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밀레니엄 시작 이후에 2011년까지 최단기 갑부대에 들어선 사람 30%가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했다는 사실. 자,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이게 미국판 싸이월드라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페이스북 시스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친구 추가를 눌러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또 친구를 추천해 줍니다. 또 눌러요. 계속 누르다 보니까 대구 사람, 부산, 싱가폴, 미국, 유럽 그냥 전 세계랑 한순간에 친구가 돼버립니다. 거기다 글이나 사진 한번 쫙 올리면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되죠. 이런 쿨한 시스템을 얘는 만들어놨을 뿐입니다. 이런 쿨한 시스템으로 그냥 전 세계 온라인 인구 8억 명을 묶어버렸죠. 이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최연소 억만장자가 됐죠? 여기다 물건 파나요, 얘네들이 페이스북이? 물건 안 팝니다. 광고 때리니까 광고 안 때려요. 얘는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주식으로 돈 벌었죠. 주가가 안 떨어져요. 왜 주가가 안 떨어질까요? 자, 8억 명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에 쓰나미가 옵니다. 한국에 IMF가 다시 터지든, 일본이 어떻게 되든, 중동에서 카다피가 전쟁이 일으키든, 미국 경제 신용능력이 떨어지든, 이 8억 명이라는 인프라가 흩어집니까? 안 흩어진다는 거죠. 세계 경제 자연재해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 부를 좌지우지할 사람은 이러한 인맥적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거기서 부의 강권이 갈린다는 거죠. 왜요? 어떠한 장사, 어떠한 사업, 어떠한 직장에 다니셔도 경기 안 좋다, 또는 태풍 왔다, 영향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냥 구글은 그냥 검색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걸 사용하는 수많은 인프라 가지고 뭘 했죠? 모토로라 그냥 인수해버렸어요. 걔네들 백그라운드가 그런 인맥적 인프라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요, 뒤에서 든든히 버티고 있는 8억 명입니다. 얘네도 이제 기업 인수가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너무 많이 좋은 거 알았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컨버전스라고 하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컨버전스가 뭐냐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자신의 머릿속에 넣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 자, 만약에 지금까지 이 흐름을 보건대 에너지라는 분야와 페이스북 시스템이 만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료, 가스를, 통신료를 계속해서 내오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실 겁니다. 근데 어떠한 에너지 쓰는 방식을 바꾸게 되면 그걸 기존과 똑같이 계속해서 내면서 어느 정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바꾸실 겁니까? 안 바꾸실 겁니까? 바꾸시겠죠?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누구에서 벌어지고 있었냐면 부동산 최고재벌 도널드 트럼프, 자산 7조 원의 내년 미국 대통령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로버트 기요사키, 우리들의 영원한 아빠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까지 이 일에 거론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영 MBC TV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백수를 탈출 성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당신 ACN이라는 걸 통해서 백수를 탈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효과냐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KBS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회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모른 체 하실 건가요? 아니죠. 알아보셔야죠. 왜 그런지. 자, 그리고 전 세계 경제등급 신용평가 기관에서 자, 버라이즌하는 우리나라 SK 같은 회사가 B등급밖에 못 받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사 당연히 A+ 등급 받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ACN이라는 회사가 똑같이 A+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가장 사랑하는 기업 삼성은 여기서 A-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A+ 등급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전 세계 경제 잡지 및 신문에 이미 소개가 됐죠. 뭐 포춘 매거진, USA 투데이, 월스트리트 저널, 석세스 매거진. 예. 그리고 여기를 다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설립에 단 한 번도 매출이 감소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한 페이지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막 KBS 뭐 난리 났죠. 여기에 실렸다고. 근데 이 기업은 수두룩하게 여러 번이나 나왔다는 거죠. 세계적인 경제잡지에 아무나 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일까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전기가스 통신 시장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나온 회사라는 거죠.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18개국, 선진국 21개국을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 사람 99%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모를까요? 그럼 나이키는 다 아시죠? 맥도날드 다 아시고요. 스타벅스 다 아세요. 그죠? 왜 알죠? 글로벌 회사니까요. 싱가포르의 전기회사 아십니까? 중국의 통신회사 아십니까? 일본의 가스회사 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전기, 가스, 통신 분야는 지금까지 글로벌 회사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라에서 장벽을 쳐가지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막아왔다는 거죠. 근데 ACN이라는 회사가 그 장벽을 최초로 뚫어버리고 전 세계 최초로 전기, 가스, 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회사로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21개국을 이미 묶어버렸습니다. 그럼 에너지 분야 뭐라 그랬죠? 선정하면 독점이라고. 이 같은 회사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장벽을 어떻게 뚫었냐면 그럼 페이스북 시스템을 적용시켜가지고 뚫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진짜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동영상을 짧게 5분 정도 보고 나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CN이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가정용 조명, 전기, 가스, 홈오피스로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는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매우 멋진 기회로서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한 수입이 발생합니다. 누군가 가전제품의 스위치를 켜고 전화기를 충전시키고 이메일을 체크하고 TV를 보고 홈 시큐리티나 전화를 사용할 때마다 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여러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ACN의 기타 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 여러분의 수입은 배가 됩니다. 에너지 산업만큼 매력적인 기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의 20년에 걸쳐 ACN의 재택 비즈니스 기회는 전통적인 사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투자 비용과 위험 부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적인 안정과 자유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에너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상의 서비스를 통해 무한 수입이 가능한 서비스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한 여러분의 수입은 계속됩니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난생 처음으로 대선에 출마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가정과 회사에서 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터넷 쇼핑을 하고 난방을 하고 조명을 사용하며 또 누군가는 문자를 보내거나 TV를 시청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전화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일상의 생활 서비스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자그마치 연간 1750조 원이나 됩니다. 이제 이 엄청난 규모의 시장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대부분의 서비스 업체들은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부어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ACN은 여러분과 함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객을 직접 소개받을 수 있고 따라서 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고객에게 좋은 혜택과 서비스로 돌려드릴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ACN은 전 세계인에게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ACN과 함께 하신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성공한 사업가들이 ACN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 중에 한 명이 억만장자 사업가 도널드 J.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수익성 있는 사업의 기회를 알아보는 안목 있는 기업가이며 그가 ACN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ACN has a reputation for gonna happen. You got excited! There's no better time to be an
company well into the future. Your life can go from tragic to magic in a short period of time. Today we're over $500 million of annual revenue, growing to $1 billion as soon as 3 and 4 and 5. Are we afraid of competition? We have no competition. There is no other company like ACN. The ACN business is crucial, not just for yourself, not just for your friends, but for this country and for the world. We know things are happening. We know the company is growing and going. We are now the largest direct selling telecommunications company in the world. 자,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나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신 ACN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 만약 일반 사람이 그걸 믿고 했는데 돈 한 푼 못 벌었다. 그럼 바로 도널드 트럼프나 로버트 기요사키 고소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단 한 번도 고소당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ACN을 설명드리죠. 자, ACN, All Communication Network의 약자로 회사 자체가 전기, 가스, 통신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묶기 위해서 기존과 차별화된 페이스북 시스템을 마케팅 전략으로 채택을 한 거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채택을 했냐면 얘네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슈퍼컴퓨터랑 위성까지 다루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A+ 등급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자, 각 나라마다 어느 나라를 가건 전기회사, 가스회사, 통신회사가 존재하겠죠. 어떤 나라건 간에 그 회사들이랑 무조건 법인계약을 맺습니다. 왜 법인계약을 맺죠? 내가 전기료, 가스료, 통신료를 내던 회사에다 그대로 내고 있는데 뭐 ACN이 들어왔다고 해서 회사가 바뀐다거나 요금제가 바뀐다거나 이런 한푼에 비싸야 된다면 사람들이 쓸까요? 안 쓴다는 거죠. 전기, 가스, 통신 분야는 자기 나라 회사한테 내려고 해도 자국심이 존재를 하고요. 그 나라만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CN 입장에서도요. 전기선, 가스선, 통신선을 그 나라 들어갈 때마다 깔 필요가 없겠죠. 그 나라 인프라 그대로 슈퍼컴퓨터 위성 가지고 제약을 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죠. 자, 에너지 쓰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이 된 겁니다. ACN이라는 게. 근데 기존과 똑같이 내던 회사에다 그대로 냅니다. 근데 아까 그런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면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바꾼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는 전기료, 가스료, 통신료에 대해서 매달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퍼센테이지가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 영업하는 거 아니고 물건 파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항상 이 중간에서 돈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35% 정도 거품이 껴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광고비니 뭐 유통비니 이런 것들이 막 껴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한 달에 10만 원의 전기세를 냈다. 그럼 3만 5천 원이 누구한테 가냐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월급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ACN이 개입을 하면서 얘는 싹 없애버리고 ACN이랑 전기가스 통신회사 나랑 셋이서 어차피 남는 돈을 윈윈 구조로 나눠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기존과 똑같이 전기료, 가스를, 통신을 내던 회사에다 그대로 내요. 그럼 둘이서 알아서 백마진을 만들겠죠. 그럼 뭐 ACN은 10%, 뭐 전기가스는 15%, 나는 10%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 갖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나오죠. 네트 모양으로 해서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자, 제가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말하겠죠. 당신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전기료, 가스, 통신을 내는데 ACN 통해서 에너지 쓰는 방식 바꿔보라고.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리고 건너 아는 사람이건 그냥 썼다 하면 켰다 하면 계속해서 자기한테 무한대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네, 이 사실을 지금 한국 사람 99%가 모른다는 거죠. 한국에 상륙한 지 뭐 7,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가 좀 뭘 하겠냐고. 그리고 우리나라 통신밖에 민영화 안 돼 있는데 근데 올해 말에 어디가 오픈하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오픈합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억 5천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전기, 가스, 통신 3개가 다 이미 민영화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에 ACN이 들어갔다. 일본 사람들이 에너지 쓰는 방식을 바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아야지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누군가가 다 누구죠? 한국 사람이겠죠? 내가 일본말을 못해도 일본에 굳이 가지 않아도 저 밑에서 건너에 일본 사람 아는 사람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알아서 퍼져 들어갑니다. 다음 나라 싱가포르요. 자, 일본 사람 들어가든 한국 사람 들어가든 수익은 계속해서 한국 사람한테 들어오겠죠. 근데 2016년까지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포함해서 중국까지 아시아 선진국 9개 국가가 오픈 확정입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중국에서 가스불을 켜든 일본에서 전기를 쓰든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를 사용하든 수익은 계속해서 한국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시아만 퍼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죠. 저 밑에서 미국에 사촌동생이 있다더라, 프랑스에 친구 있다더라, 이태리에 누구 있다더라, 전 세계로 퍼지면서 유로와 달러가 자기한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거 뭐죠? 가장 신뢰할 만한 A+ 등급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기업 100년, 1000년 지나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노라 하는 사람들 이미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뭐 국회의원이건 각 대기업의 임원들이건 여러 개의 회장님들이건 다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휘어쓰는 글로벌 사업이고요. 게다가 어느 곳에서나 무한대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시는 분야 다 다르고요. 하고자 하는 꿈, 목표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왼손으로 준비하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매달마다 자기한테 수익이 증가하면서 들어온다면 이번 달엔 20이다. 다음 달엔 30.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점점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그죠? 예. 그림을 그리든 운동을 하든 그렇게 돈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단 그냥 전기료, 가스료, 통신료 하나 가지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또 뭐가 있냐면 꼭 누군가한테 소개를 한다거나 거꾸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비교를 한다는 거죠. ACN은 그냥 하나의 문화하고 생활 패턴입니다. 네, 한번 비교를 해드리죠. 어떻게 다른지. 자, 비교 들어갑니다. 자, 매달 억지로 30에서 100만 원씩 사실 겁니까?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물건을 팔러 다니실 겁니까? ACN은 그냥 에너지 쓰면서 자기의 집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죠. 비타민 제로 사업하실 겁니까? 아스피린 제로 사업하실 겁니까? 당연히 아스피린 제겠죠. 또 이걸로도 비교가 안 되시면 이렇게 비교해드리죠. 자, 이 동네에서 농구하는 꼬마랑 이 마이클 조던이랑 농구 접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한 번 또 비교해드립니다. 2G용 그 폴더폰, 옛날 거, 그거랑 아이폰 4랑 같나요? 다르죠? 기능은 비슷해요, 그죠? 근데 다르다고 말한다. 스티븐 잡스는 그냥 엄청난 휴대폰을 개발한 게 아니에요. 모든 휴대폰의 장점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짜집기해서 신개념으로 만들어낸 게 아이폰 4입니다. 그죠? 근데 ACN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신개념으로 만들어낸 게 ACN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네트워크니 뭐 어쩌니 이런 말을 하는 게 더 웃기다는 거죠. 그리고는 2G용 폴더폰이랑 아이폰 4랑 같다고 말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한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SK, KT, LG가 다 세 개가 법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세계 통신사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똑같은 조건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화상전화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계 통신사를 다루는 아이패드든 갤탭이든 각종 스마트폰이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또 뭐 보시죠? 케이블 TV 보시죠. 자, 케이블 TV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어디든 다 깔려있는 초고속 인터넷까지 다 법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폰 모뎀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ACN 통해서 에너지 쓰는 방식을 바꾸게 되면 어떤 게 부여받냐면 이러한 온라인 스토어를 가정마다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온라인 스토어를요. 보시면 전기, 가스, 텔레비전, 뭐 초고속 인터넷, 전화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는 21개 국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이 말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주문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케이블 TV 신청하려면 어떻게 신청하셨죠? 지금까지? 전화로 신청했습니다. 그죠? 그럼 기사가 열심히 와서 설치해줘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누가 가져갑니까? 걔네들이 가져갑니다. 그죠? 케이블 TV도 마찬가지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휴대폰 필요하면요. 집 앞에 있는 대리점까지 나가가지고 열심히 써요. 예, 옆에서는 열심히 계산기 두드려주고 있고 그걸 또 우리는 그냥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퍼센테이지는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클릭 하나만으로 우리 집에 케이블 TV를 바꾸든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을 바꾸든 아버지가 휴대폰이 바꾸실 때가 돼가지고 여기서 바꾸든 내가 바꾸든 퍼센테이지 누가 가져갑니까? 자기가 가져갑니다. 아빠 엄마가 돈을 내지만 돈은 누가 가져가요? 자기가 가져가요. 어떻게 보면 가족 단위로 보면 절약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독일 사람 여기 들어왔다. 독일 국기 클릭하면 독일에는 전기가스 통신 쫙 뜹니다. 그럼 또 전기를 바꿨다. 그럼 나한테 유로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보시죠. 만약에 한국에서 모바일을 눌렀을 경우에 뭐 KT 바로 오기, SK 바로 오기, 뭐 LG 바로 오기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KT를 눌렀어요. 자, KT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KT에는 최신 스마트폰들이 다 떠요. 그러면서 눌렀을 때 신규 가입, 번호 이동, 보상 기본, 쇼 아이밸류, 아이미디움, 아이프리움 다 똑같이 뜨고요. 공짜 폰, 눈 속인 폰 그거 법으로 금지된 거 아실 겁니다. 가격 정찰체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는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한다는 거죠. 도대체 당신의 할부가 어떻게 되고 얼마가 빠지고 여기서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르게 되면 이러한 맨날 손으로 열심히 썼던 거 그게 그냥 온라인상에서 뜹니다. 네. 자, 그럼 민증상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 이런 온라인 스토어를 가구마다 하나씩 갖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쓰는 초고상태를 여기서 받거든, 케이블티를 받거든, 아버지가 바꾸실 때에서 받거든, 내가 받거든, SK, KT, LG, 인터넷회사에서 똑같이 통째로 날라옵니다. 나 그냥 똑같이 돈을 내요. 근데 퍼센테이지 누가 가져가니까? 자기가 가져갑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가구마다 온라인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퍼지겠죠. 어떤 가구에서 쓰든 켜든 계속해서 자기한테 수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화상전화에서 나왔는데, 자, 이것이 이제 미국 LA 남문계사님 댁에서 이제 설치된 이제 화상전화인데, 일본에도 한번 설치를 해봤고요. 자, 이 화상전화 설명드립니다. 자, 3자 통화까지 가능하고 8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앞으로 2억 명 정도가 사용할 예상이라고. 근데 옛날 이 시절에 냉장고만 휴대폰 다 들고 다니고 못할 거 예상 못했는데 진짜 너도 나도 휴대폰 다 들고 다니시죠. 초등학생들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인터넷 전화가 다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화상전화와 스마트폰의 조화로 변한다는 거죠.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중고등학생들한테 옛날에는 공중전화에서 동전 넣고 전화했었다고, 문자 없었다고. 그럼 중고등학생들이 그러겠죠. 그럼 역사 시간 얘기하고 단체 했냐고. 예. 그럼 못 믿는다는 겁니다, 걔네들이. 그러면 딱 진짜 10년만 지나가지고 그 시대에 중고등학생 한번 물어보죠. 예. 옛날에는 그냥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화장실에 있었는지 또는 자다 깼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마셨다고. 뭐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고 뭐 그러겠죠. 예.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근데 이게 어떻게 조화로 이루냐면, 자, 한 달에 55,000원을 냅니다. 25,000원짜리 요금제도 있고 5,000원짜리 요금제도 있어요. 근데 55,000원짜리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선을 찾아다니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선을 꽂을 필요가 없고 랜선만 꽂으면 전화가 돼요. 그리고 070으로 최초 번호를 구해봤지만 02의 뭐뭐뭐의 뭐뭐뭐 자기 직전화번호 여기다 때려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들고 옆집 가서 꽂든 번호 그대로 뜨고요. 일본 가서 꽂든 미국 가서 꽂든 번호 그대로 뜹니다. 근데 국내 전화, 국제 전화가 무제한입니다. 이 전화기는 당연히 무제한이죠. 근데 이 전화로 일반 집 전화든 사무실 전화로 걸 때도 무제한이고요. 근데 이 전화로 휴대폰에 걸 때는 이 777분에서 차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777분 한 달에 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국내 전화, 국제 전화가 무제한이어도 이거 뭐 집에서만 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개발한 게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화상전화 코드 번호만 입력하면 화상전화 요금제를 쏙 끌어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미국에 출장 가든 일본에 가든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 데서는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빠, 엄마, 형, 나 그냥 무료 어플리케이션만 깔면 가족 모두가 다 끌어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 때문에 A 플러스를 받는 거죠. 자, 그럼 뭘까요? 하나의 문화고 생활 패턴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가스 남아있고요. 그리고 LG 캐스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미 21개국에서는 전기가스 통신이 시행 중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옥션 G마켓에서 물건 구매하면서 그렇게 샀죠? 1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전기가스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니까 ACN 아는 사람 모르겠죠, 그죠? 케이블 TV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딱 5년만 지나보세요. 지금 너도 나도 G마켓 옥션에서 물건 사듯이 가정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CN 좋은 거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냐고. 자, ACN 처음 스타트 하시면 이 세 가지를 보여봤습니다. 네. 50만원 상당의 온라인 스토어 하나 주고요. 37만 5천원짜리 화상전화 하나 주고요. 그리고 건강식품을 또 사은품을 하나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최초로 따라오는데 여러분들이 평생 딱 한 번 등록비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120만원의 등록비를 내면 에너지 쓰는 방식이 바뀌면서 이러한 세 가지를 최초 한번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소개시켜줄 뭔가 코드 번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시죠. 수익이 두 가지는 아닙니다. 첫 번째, 이 직선으로 가는 거. 그 사람도 나도 이제 등록비 내고 우리 가족이 쓰는 거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자기한테 발송하는 캡 보너스가 있습니다.
최초 딱 한 번 발생하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정산돼서 한 달에 총 4번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달 말일날 사람들이 또 뭐 내죠? 전기료, 가스를 통째로 내죠.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또 한 번 해서 총 월급을 5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쉽게 설명해드리죠. 자, 여기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나오겠죠. 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최악의 경우에 2명한테밖에 말을 안 했어요. 너 어차피 죽을 때까지 전기료, 가스 통째로 내는데 이거 통해서 바꿔보라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10만원 돈이 들어오고요. 저 사람한테도 10만원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한테 또 말을 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저 사람 당연히 10만원 받겠죠. 근데 저는 전혀 관련 없는데 43,000원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사람부터는 10만원이 아니라 143,000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주변에 온라인 스토어를 가진 가구가 10가구가 생겼다. 그럼 자기한테 받는 돈이 얼마죠? 43만원이 들어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00가구가 생겼다. 그럼 430만원이 들어옵니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달 말일 요금에 대한 2, 3%로 퍼센트 커미션이 처음엔 낮습니다. 근데 이게 직장 월급 수준이 돼버린다는 거죠. 네, 이번 달엔 20 들어왔다. 다음 달엔요, 30. 계속해서 증가는 들어오겠죠. 자, 다음 이제 TC라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네, 200점, 200점, 200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 퍼집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가진 가구들이 10가구에서 15가구 막 해바라기처럼 퍼지겠죠. 근데 최소 3군데에서 200점, 200점, 200점만 만족시키면 TC가 된대요. 근데 점수가 뭐냐면 이렇게 휴대폰 2점, 뭐 화상전화 3점,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1점, 케이블 TV 1점 이렇게 점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집 예를 들어 드리죠.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 SK 쓰십니다. 형이랑 저랑 KT 써요. 몇 점이죠? 8점이에요. 통리서 어디서 날라옵니까? SK, KT에서 똑같이 날라와요. 케이블 TV, IPTV, 뭐 초고속 인터넷 하면은 뭐 10점 될 거고요. 저희 집에 화상전화 한 대, 전주에 계신 할머니 댁에 한 대, 6점이죠. 되게 좋았어요. 어르신들은. 왜냐? 얼굴 보여드리는 게 효도라는 거죠. 안마의자 300만원짜리 제가 사줘봤는데 어머니께서 그거 좀 쓰시다가 빨래거리가 돼버려요, 그냥. 네, 빨래만 주구장창 거시고 거기에는. 근데 화상전화 해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어르신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시죠? 그냥 들으면 얼굴이 보입니다. 그럼 저희 집은 16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쓰고 계셨던 거에 4명이라고 한다면 대충 10점에서 15점은 되신다는 거죠. 어떠한 가구든. 근데 10점에서 15점 어떠한 온라인 스토어를 가진 가구들이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저쪽 묶으면 200점 되겠죠. 저쪽도 200점 되고요. 200점 됩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데 지금 아시아 전체에 3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TC가 되게 되면 어디서 가입을 하든 자기한테 들어온 돈이 85,000원입니다. 두 배로 뛰죠. 자기 주변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스토어를 가진 가구가 100가구가 생겼다. 그럼 나한테 들어온 돈이 8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접 가입을 시켰을 때는 24만 9천원을 받고요. 그리고 매달 말일 요금에 대한 퍼센트 커미션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월 수익이 뭐 작게는 300, 그리고 많게는 막 3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사람마다 달라요. 왜요? 막 퍼지니까. 네. 근데 이 월 수익이 800이나 300 이거 작은 돈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점수는 매달마다 채워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매달 마감이 있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적이라는 거죠. 자, 다음 RVP. 자, TC가 4명일 때. 자, 이때부터 곡선이 직선을 추월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주변에 온라인 스토어를 가진 가구들이 1000가구 정도 둘러싸이게 되는데 캡보너스는 어디서 가입하든 79,000원을 좀 깎입니다. 근데 퍼센트 커미션이 오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리죠. 자기 주변에 온라인 스토어를 가진 가구들이 한 1000가구 정도 몰려 있습니다. 그럼 한 가구당 4명이라고 했을 때 최소 20만원 정도 다 내시죠, 통신료는. 근데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대충 7, 8%면 한 7,000원, 8,000원이에요. 네. 근데 1000가구다. 그러면 700 정도, 80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캡보너스를 포함하면 8,000에서 1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SVP. 자, TC 셋에 RVP 셋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똑같이 캡보너스 받으면서 그리고 매달 말에 요금에 대한 10% 커미션에 그리고 월 수익이 뭐 5억에서 10억, 누구는 뭐 1억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 위에서 이것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움직였냐면 이 마지막 조건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아시아 전체 에너지 매출의 1%를 SVP한테 N분의 1을 준다. 자, 아시아 전체 에너지 시장이 1,500조 시장이거든요. 그죠? 한국 통신 시장은 43조 시장입니다.
자, 우리나라 오픈하고 일본 오픈하고 싱가포르 오픈했는데 진짜 최악의 경우 10조밖에 못했어요. 그럼 10조의 1%면 얼마입니까? 1000억이죠. 그럼 시간 지나면 지금 SB 한 명도 없는데 시간 지나면 SB 다 됩니다. 그럼 10명 나왔어요. 그러면 1000억을 얼마씩 나눠 가져요? 100억씩 매년 보너스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돈 준다는데 125만원 돈 아깝지 않다는 거죠. 왜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내는 건데. 네. 여러분들 전기료 가스 통신료 한 사람당 죽을 때까지 내는 거 계산해보면 한 억은 될 겁니다. 네. 자, 너무 복잡하다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죠. 120만원 어디다 투자하시든 통장에 넣으시든 저축을 하시든 통장에 넣었어요. 자, 10명이 등록됐을 때 그 다음에 투자원금 회수하겠죠. 나 혼자 10명을 등록시키는 게 아닙니다.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계속해서 퍼지겠죠. 그 다음부터 원금 회수 손익분료 넣어서 매출 상승해요. 그 다음에 기껏 투자금이라고 뽑아낸다면 어차피 자기가 내고 있었던 통신료 뿐이라는 거죠. 리스크가 있습니까?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실패 확률이 없다는 거죠. 자, 6개월 뒤에 10억을 드릴게요. 네, 6개월 뒤에 10억을.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120만원 투자할 사람 6명만 모집해 오시면 6개월 뒤에 10억을 드립니다. 그 일만 하시면 돼요. 그럼 또 6명한테 똑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퍼졌을 때 6개월이 되면 캡 보너스만 9억 3천입니다. 네, 계산 다 때려본 거고요. 그리고 2명밖에 못했다. 그래도 16개월 뒤에는 저 정도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이런 말 하시겠죠. 뭐 이거 어렵겠는데 뭐 나 아직 어리니까 뭐 인맥이 없다 직장 다니니까 이제 별의별 핑계가 다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길게 말씀하실 필요 있나요?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DVD 그냥 던져주시면 이거 뭐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설명 듣습니다. 그 자리에 왔을 때 이거 쓰레기 정보인가요? 쓰레기 정보 아닙니다. 고급 정보라는 거죠. 네. 자, 아시아미 전 세계를 내수로 만드냐인데 대다수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하시겠죠. 전기가스 아직 안 돼 있잖아. 네, 그러면 그때 가서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이니까 ACN 모릅니다. 5년 뒤면 우리나라 사람들 개나 소나 진짜 다 알게 되는 게 ACN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축하는 것처럼 가정마다 온라인 수를 하나하나씩 다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꼭 하실 건가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끝내도록 하죠. 자, 만남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은 더 큰 변화와 또 다른 기회를 예고한다는 거죠. 자, 혼자 힘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직장에 다니시든 어느 정도까지는 크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근데 누군가 세상에서 손을 내밀고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고 노하우를 공개를 하고 도와준다면 그거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울창한 숲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제 말이 틀렸을까요? 혼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말 없이 미친듯이 일하셨거든요. 근데 부자가 못 되셨어요. 왜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엉뚱한 데도 힘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지금 ACN은 현재 초창기에 놓여 있습니다. 꼭 눈앞에 뭔가가 벌어져야지만 그제서야 믿고 그걸 따라 하실 거냐는 거죠. 자,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내 70년대 80년대 돌아가면 강남에 땅 하나 사놓겠다고 장담하건대 1년 뒤에 똑같은 말 똑같이 되풀이가 될 겁니다. 자, 부자들이 이미 고속도로 만들어놨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 찾아볼 생각 안 하고 알아볼 생각 안 하고 따라할 생각 안 합니다. 왜요? 괜히 자존심 상해요. 괜히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괜한 고집, 자존심, 자만감 쓸데없이 내세우면서 옆에서 오솔게 헤쳐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거는 그렇게 잘 따라하시면서 왜 이거는 왜 안 따라하십니까? 그러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차라리 인식하시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봐도 누가 봐도 그건 정보입니다. 자, 낭비 정의가 뭔지 아시죠? 근데 인생 전체 낭비가 뭐냐면 이게 기회인지도 몰라요. 자신이 바뀐 틀 때문에 나 아직 뭐 하고 있으니까 뭐 어리니까 반가지 핑계로 그냥 버스를 지나서 버린다는 거죠. 전 무슨 사업 벌릴 때마다 저한테 좋은 소리 항상 다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그 틀을 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부자 될 것 같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하면 시간 지나도 절대 부자 되기 힘듭니다. 틀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전 너무 기뻤거든요. 아,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만 더 열심히 움직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시간적 자유를 갖게 되는 그런 행복한 사정이 되겠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다만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이고요. 근데 저는 안다는 거죠. 그냥 젖소한테 가가지고 호랑이로 변해달라고. 젖소가 호랑이로 변합니까? 안 변하죠? 이 말 뜻은 뭐냐면 제가 이거 백날 된다고 하셔야 된다고 말해도 자기가 쇼크받고 깨닫지 않으면 제 말은 그냥 잔소리에 불과한 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저는 그냥 평생 연금 상속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가진 가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구, 두 가구, 10가구, 100가구 점점 모이기 시작하겠죠. 자, 그럼 시뮬레이션 그려보죠. 한국에 태풍이 옵니다. IMF가 다시 터져요. 일본이 어떻게 되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이 온라인 스토어를 가진 가구들이 가장 먼저 쓰는 게 뭐죠? 전기, 가스, 통신입니다. 세계 경제 자연재해 영향을 안 받아요. 이거 아이디랑 비밀번호 자식한테 넘겨주면 그대로 상속이 돼버리죠. 그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경주의 최고자 때 선택한 거죠. 이거는 실패 확률 제로고 매달 기껏 투자를 한다면 자기가 어차피 내고 있었던 통신료뿐이라는 거죠. 자, 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홍보한 적 있나요? 자, 이 정도 시간만 투자하셔도 여러분들 1년 뒤에 평일에도 평생 꿈같은 생활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도 못하겠다고 백날 시크릿책 본다고 차 붙여놓고 차 나오라고 하면 차 안 나옵니다. 이 정도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못하겠다. 그럼 1년 뒤의 삶이랑 그렇게 별반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실 거 뻔히 안다는 거죠. 뭘까요? 네이버도 열심히 쳐보죠. 네. 자, 네이버도 칩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써놓은 거 보고 이게 전문가라고 글 잘 써놨다고 또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둠의 마케팅이라는 걸 아시나요? 어둠의 마케팅이라는 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어둠의 마케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 만약에 삼성의 갤럭시 S2가 터치감이 안 좋다 이런 기사가 딱 뜹니다. 그럼 삼성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습니다. 1억 원을 풉니다. 어둠의 마케팅 하는 사람은 네이버 아이디를 1000개 이상 갖고 있고요. 유동 와이프를 쓸 수 있는 HSDPA 방식의 휴대폰 주파수를 받아가지고 유동 와이프를 바꿔서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죠. 기자 1000명을 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풀리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폰 까는 기사를 올리라고. 그럼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아이폰 까는 기사로 나옵니다. 배터리가 어쨌다 저쨌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삼성 거 못 봅니다. 이게 돈이 돈을 먹고 가는 구조예요. 이게 어둠의 마케팅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AGN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다 못 보게 할 수 있고 저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2, 3년 뒤에 아시겠죠? 네. 자, 왜 부자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고급 정보를 주셨으면 고급스럽게 분석을 하시고 확실하게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딱 지금 들었을 때 이거 괜찮은데 처음 딱 들었을 때 그 느낌이 맞는 겁니다. 3일 고민하나 3주 고민하나 3년 고민하나 내린 결론 다 똑같아요. 네. 근데 괜히 어설프게 알아봤다가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알아보실 거면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한다 안 한다 결정 내리시라는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 오픈 전까지 하루에도 수백 명의 가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하나에 진짜 이게 하나의 스윙라인이 되면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